다양한 동국인을 만나기 위해 동국대학교 곳곳을 누비는 동국앤이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동국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동국인은요, 동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출신 KBS 기자 김용준 동무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먼저 자기소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기소개.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06학번이고요. 신문방송학과와 이제 국어국문학과를 복수 전공을 해서 2010년에 졸업을 했고, 학교 다닐 때는 여러 가지 활동들 많이 했었고, 또 ROTC 활동도 했었고, 장교 복무 이후에 기자 생활을 시작해서 KBS에서 계속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 김용준입니다. 네, 저희가 1부에서는 이제 기자로서의 선배님을 들어보기에 앞서서 동국대학교 동문으로서의 선배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진 몇 개를 지금 준비해 왔거든요. 네, 뭘 준비하셨더라고? 네, 이거 사진 보시고 네. 혹시 옛 추억을 살짝 떠올리시면서 네. 이 장소가 과거에는 어떤 점이 달랐다든지 이 장소에는 뭐 어떤 기억이 남아있다든지 네네. 그런 거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네네. 네, 한번 볼까요? 네, 여기는 명진관이네요. 그렇죠? 네. 이 명진관은 여기가 이제 저는 국어국문학과를 복수 전공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국문과 수업을 들었었고, 사실은 명진관에 대한 추억보다도 여기 팔정도예요. 제가 ROTC 할 때는 지금은 그런 모습이 없어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이 중간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럼 다음 사진도 있는데요. 네. 여기는 정각원. 오, 네, 맞습니다. 네. 정각원 또 추억 있죠. 정각원 여기가 또 저녁에 불 꺼지면 또 예뻐요. 이럴 때 과거 CC 하던 시절에 또 데이트도 많이 했었고, 자아와 명상이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사실 전날 이제 술을 좀 많이 먹고 아침에 자아 명상 수업을 이 정각원에서 좀 들으면 술도 많이 깨고 마음도 이제 좀 정화가 되는, 그러고 나서 또 낮술을 먹는. 여기가 이제 헐떡고개라는 곳인데 드라마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데 혹시 여기는 어떤 추억이 있을까요? 알죠. 여기는 이제 여기 드라마 나왔을 때 그 장기용 배우가 ROTC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헐떡고개는 여름에 정말 힘들었었던 것 같아. 여기에 좀 에스컬레이터를 좀 놔주면 좋을 텐데, 제가 졸업하고 하니까 중문 일대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것 같고, 사실 좀 실효성 있게 에스컬레이터가 놓여지려면 동국 백년비에서 넘어가는 골목, 이 헐떡고개 코스, 이런 곳에 좀 에스컬레이터가 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윤성희 총장님. 윤 총장님은 개인적으로 제가 친분이 있어서. 네. 저도 사실 20학번인데 대학 축제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진짜 슬프다. 그만큼 대학에 이제 그렇게 추억이 많지는 않은데요. 지금부터라도 대학생이라면 꼭 한 번은 해봐야 한다라는 게 있다면 하나만? 제가 하나만 꼽는다면 무조건 CC를 꼭 해보십시오. 지금 혹시 4학년 분들 보고 계시면 늦지 않았습니다. 단 열흘을 사귀더라도 CC로 하는 연애의 맛은 다릅니다. 학교 캠퍼스에서 하는 그런 교제의 맛이 또 있거든요. 어떨 때는 그 바 수업 이제 수강 신청하고 여자친구랑 이제 같이 들어가면 수업을 바로 변경한 적이 있어요. 전 여친이 둘이 앉아 있더라고요. 1부에서는 또 선배님의 화려한 대학 시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이제 2부에서는 KBS 기자로서의 선배님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25, 21라는 드라마에서 남주혁이 연기했던 기자의 모습에 반응이 참 뜨거웠는데요. 실제 기자의 하루는 어떤지. 일단 뭐 저는 KBS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타사의 드라마를 그렇게 챙겨보진 않았지만 그분은 참 멋있게 나온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생긴 기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여기 계신 거 아닌가요? 보통의 기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사회부 기자랑 출입 기자로 좀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사회부 하면 사건팀 기자, 경찰 출입하는 기자를 얘기하는데, 경찰 출입 기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7시쯤에는 일어나서 본인이 맡고 있는 구역에 일어난 모든 타사 보도들, 다른 언론사 보도들을 일단 쭉 살펴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취합이 되면 이제 바텀업식으로 보고를 하면 그 보고거리를 다 추려서 부장한테 보고를 하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부장단 회의를 들어가요. 오늘 사회부의 먹거리는 뭐 아이템은 뭐 이런 것이다. 회의를 주재하는 뭐 보도국장, 저희 KBS를 따지면은 통합뉴스룸 국장이 이제 그 내용들을 다 취합을 해서 오늘의 큐시트는 뭐 일단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일단 1차 안을 꾸리고, 이제 회의가 끝나면 일선에 있는 기자들한테 다시 한번 지시가 가죠. 이걸 해라, 혹은 이걸 하지 말아라. 뭐 그런 이제 지시가 가면 그때부터 이제 취재가 시작되는 겁니다. 뭐 본인이 뭐 현장을 가든 전화를 하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오후 되면 한 번 더 그걸 추려요. 왜냐면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오늘 9시 뉴스에 들어갈 것들에 대한 정리가 오후 한 3시 넘으면 정해져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예 변동이 없냐? 그렇지 않죠. 기사는 또 생물 같으니까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거의 최종적으로 한 6시쯤 되면 이거 변하지 않고 그럼 기자는 뭘 하냐? 그 사이에 촬영할 거 하고 뭐 인터뷰할 거 하고 그런 게 다 끝났다면 이제 기사를 쓰고 얼추 내가 잡아놓은 그 기사에 들어갈 만한 컴퓨터 그래픽 CG가 있으면 CG도 그리거나 촬영물이 없으면 자료 화면을 뭘 쓸까도 고민해야 돼요. 그다음에 인터뷰 갔다 온 것들 그걸 누가 또 챙겨준다? 아니죠. 기자가 해야죠. 그 과정들 정도가 얼추 이제 지나게 되면 데스킹이 완료가 됐다. 이제 기사 승인이 났다. 그러면 그때부터 더 바빠지는 거죠. 녹음을 해야 돼요. 내 목소리로. 그러면 기사를 이제 녹음을 해서 읽어놓고 이제 편집자 혹은 촬영 기자가 같이 이제 편집을 합니다. 그게 쫙 되면 1차 편집이 끝나면 이제 보고를 합니다. 편집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9시 뉴스 기준으로 뭐 7시 정도로 비교적 빨리 끝날 때도 있고 9시 뉴스 시작한 상태에서도 수정 작업이 있을 수도 있고 뉴스가 잘 나갔어요. 그러면 끝이냐? 아니죠. 그 보도가 나간 이후에 뭔가 반응이 오면 어떤 곳에서 입장문을 낸다든가 혹은 해명을 한다든가 그러면 나오면 난 몰라 퇴근 아니죠. 그것에 대한 것도 기사 처리를 또 해야지. 그 이후에 뭐 집에 가도 되지만 필요하면 본인이 뭐 취재원과 함께 가령 뭐 술 한잔 하면서 취재 더 깊은 얘기를 듣는다든가 어떻게 보면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지만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사회부 사건팀의 기자인 것 같고 출입처가 있는 기자들은 앞부분만 좀 달라요. 출입처로 출근을 해요. 국방부면 국방부, 통일부면 통일부. 이제 정례 브리핑이 보통 있어요. 보건복지부를 출입하는 기자면 코로나19 관련된 브리핑이 정례적으로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질의응답을 쭉 하는 거고 그 과정이 조금 차이가 있죠. 부처 출입하는 기자와 일반 사건팀 출입 기자네. 기자나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지망생분들께 꼭 하시는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왜 그게 되고 싶냐라는 질문인데 이게 사실 정말 날카로운 질문처럼 보이는데 이제 선배님께서는 과거에 기자를 준비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임하셨는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떤 현장에든 갈 수 있으면서 누구한테든 질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닌가. 권한을 시청자분들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제일 먼저 매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뭔가 멋있어 보였어요. 멋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그런 생각이었어서 두 가지 이유로 기자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방송 기자를. 이제 기자로서 혹은 언론인으로서 앞으로 더 이루고 싶으신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네. 이제 거의 다 이뤄서 퇴직을 앞둔 분들이 하실 만한 답인 것 같긴 한데 내가 뭘 더 하고 싶으냐 그냥 좀 순수하게 제가 받아들일게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 못 해본 부처의 출입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정규 뉴스 프로그램에 앵커를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 꼭 9시 뉴스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면 뭐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는 좀 목표는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터뷰하고 있는 지금도 기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많은 예비 후배 기자들이 있을 텐데요. 그분들께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카메라를 보고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얘기를 아마 다 하고 나서 이걸 보신 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선배님 그거 말고 점수에 들어가는 그거 따는 법이 뭐냐고요? 라고 물으실 텐데 제가 강조드립니다. 그거는 정말 부수적인 거다. 토익 만점자를 기자가 뽑는 거 아니에요. 토익 만점자 토익 학원에 취직을 하셔야죠. 토플 만점자 토플 학원에 취직하시고 그런 지표가 중요하진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이제 본질은 아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되새기셨으면 좋겠어. 하나는 왜 나여야 해? 라는 거 있잖아요. 입장을 한번 바꿔보시라는 거지. 나라면 나를 뽑겠는가? 라고 더 냉정하게. 그럼 뭔가 보충해야 될 게 뭔지 감이 일단 잡힐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왜 이 언론사인가 하는 생각. 막 써서 아무데나 되자. 아무데도 안 될 겁니다. 내가 원하는 언론사 혹은 방송국, 그 방송국의 색깔과 언론사의 색깔을 꼭 파악을 하시고 여기서 이 답변, 저기서도 이 답변, 똑같은 답변 전혀 아닙니다. 하나만 더 첨언드리자면 심심한 대학생활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연애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아니면 안 될 거야. 나는 되게 매력이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매력 어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결실을 맺으면 연애를 하게 되고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세요. 그러려면 궁금한 사람이 되세요. 1등을 뽑는 게 아닙니다. 모범생을 뽑는 게 아니에요. 매력적인 사람, 뭔가 좀 빈틈이 있지만 솔직한 사람, 뭔가 학점은 낮지만 어떻게 이런 활동을 했지? 궁금한 사람.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 꼭 되시기 위해서는 스터디, 공부 중요하지만 심심한 사람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연극에 미쳐 있었고 대학 때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스토리가 되니까 여러분들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점수, 스펙 속지 마십시오. 1등하고 일하고 싶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해 주세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네. 동국대학교 선배로서 네. 후배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런 것 같아요. 동국대학교 나왔다. 사회에서 어떻게 볼까? 아주 좋게 봅니다. 동국대학교 출신들의 저명한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저보다 더 위에 선배님들 각계에서 활약하시거든요. 학교를 든든히 믿고 내가 동국인 출신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도전하면 유니크한 사람이 될 거고 매력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 학교만의 풍기는 학풍이 분명히 내 몸에 졸업할 때 배어 있습니다. 그게 꼭 불교 관련 수업이 아닐지라도 우리 동국인의 이런 기상과 정신 못 해낼 거 없어요. 자부심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도전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선배님과 옛 추억도 돌아보고 또 기자에 대해서 이야기도 들어보는 유익한 시간을 보내봤는데요. 그럼 저희 동국에는 또 다른 동국인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